네,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간밤에도 미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했지만 또 약간 음봉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차익 매물일 수도 있고 변동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키워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AI 버블.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음, 한번 달아봤습니다. AI 거품이 붕괴되는 전조일까요?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최근 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한 엔비디아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언급한 이후 장 초반부터 4% 이상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세로 돌아서면서 결국은 장중에는 4% 넘게 급락하기도 하는데요. 그뿐이었을까요? 엔비디아의 AI 칩 서버를 사용하는 SMIC 주가는 더 내려갔습니다. SMIC,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도 하죠. AI 서버 제조업체인데요. 분명 간밤에 강력한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20%까지도 하락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 총 마진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투입 비용이 올랐죠. 그런데 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상승세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AI에 대한 물음표와 우려감은 더욱더 커져가고만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슈퍼마이크로의 최대 경쟁사인 델에게도 이거는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델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미 44%나 하락한 데 이어서 이날은 오후까지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AI 서버 사업에 실망스러운 마진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마진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면서 슈퍼 마이크로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하향 조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블랙웰 서버에 대한 회사의 물량이 매우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기대를 모았던 엔비디아의 블랙웰 제품 라인이 예상보다 조금 늦게 출시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을 한 듯 했습니다.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도 쉬지 않고 뛰어가기는 힘들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시장에 다소 부담을 줬던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물음표였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제 국채 수익률과 관련된 간밤에 입찰이 있었는데요. 국채 입찰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랐고 이게 또 사실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방에 어떤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의 국채가 안정을 찾으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의 상승 요인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일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압력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간밤에는 미국의 10년물 입찰이 부진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랐고 이랬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보단 앞서 얘기한 AI와 관련된 성장성에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서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자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리세션에 대한 프라이싱, 수요가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낙찰 금리가 예상치인 3.92%보다 높은 3.96%, 소폭이나마 미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찰률 자체도 지난 10년 직전 1년에 대비해서 평균 2.52배의 응찰률이었는데 2.3배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최근에 금리가 너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기 때문에 주식으로 따지면 가격이 높아져 있는 거죠.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수요나 응찰률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밤에 금리가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심했구나라고 해석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리 올라간 상황에서 AI 성장성이 조금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신뢰도가 낮아지니까 나스닥 중심으로는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입찰 부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였고요. AI도 버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입찰 또한 부진해진 상황 속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결국은 실적과 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AI도 사실은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테마 그리고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각도를 생각해 볼까요? 뭐 70도 각도로 올라갈 거로 봤는데 한 뭐 60도, 50도의 그 성장률이다 보니까 조금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의 변동성. 다만 이 밸류에이션이라 내지는 어떤 주가 상승률이 너무 급하고 강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성장성이 나올 만한 업종을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하나하나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 종목 하나하나에 상당한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에어비앤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지만 뭐 다른 또 실적이 괜찮은 기업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영업이익 미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20%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실적이 안 좋으면 하락을 하는 건 맞지만 어제같이 기분이 좋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급락을 연출했다는 것은 실적 하나하나의 종목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 화장품 전체가 주는 교훈적인 측면은 중하권에서의 소비나 내지는 중하권과의 경쟁 구도에 있는 업종은 지금은 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어떤 분야 이게 말씀드리냐면 중국은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의 과잉으로 인해서 디레버리징 압력이 높아 있습니다. GDP에 대한 기여도를 보더라도 소비 쪽은 계속 내려오고 그나마 수출 쪽만 회복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체적인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를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인 소비가 안 되는 품목들, 뭐 화장품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런 품목들에 대한 섹터도 투심이 안 좋지만 밀어내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제 그래서 2차 전지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내지는 기초 소재, 철강, 화학 같은 업종도 사실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폭락 장세에서 반등의 주도 업종이 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도 아니고 중국발 수혜주. 그러니까 중국이 잘 버텼다고 해서 중국에 관련된 종목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조선 방산 그리고 제약, 뭐 바이오, 의료기기 쪽이었다라는 거죠. 폭락 이후에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그런 공식을 대입을 한다면 물론 조선주는 그 이전에도 계속 은근슬쩍 그리고 주도 업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락 장세 이후에 가장 굳건하게 올라오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 방산,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라는 점에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조선, 방산, 의료기기,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그리고 간밤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리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오늘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경쟁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이번에 일라일리 실적 발표에 대한 국내 증시의 영향까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마켓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그리고 추세가 무너진다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뭐 큰 빅파마의 변동성은 우리 이제 밸류체인이나 같은 관련 기업들 안 그래도 주가가 조금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켓이 커진다. 우리가 처음에 초반에 전기차의 마켓이 커졌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투데이 이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